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훈입니다. 땅도 대세 상승장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곳이 대세 상승할지 한번 살펴보면요. 한적한 시골에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지고, 철도가 생기면서 배후 주거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주변 관광지까지 형성된다면 반드시 이곳은 악재가 터져도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새만금이 그렇거든요. 그럼 왜 새만금이 대세 상승장이 되는지, 그리고 대세 상승할 때 군산, 김제, 부안이 있는데 왜 부안에 투자해야 되고 땅값이 부안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과학입니다.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오르는지 잘 알고 잘 팔릴 만한 땅을 투자를 하셔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 전체 지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북측으로 해서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군산인데 군산 보면 군장 국가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터는 다 닦아놨고 이제 기업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쯤에는 이제 경제도시에서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여기 중앙국제협력용지 쪽에 이제 스마트 수변도시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 남쪽으로는 관광지,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요 섬을 다리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고군산군도 신시야미도 해가지고 관광이 요쪽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세 군데가 조성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일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의식주의 일부인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에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조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제 경제 발전하기 전에 일자리 인근에서 소비를 하고 주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 보급률도 현저히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일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 가까운 곳이 최고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광지에서 뭐 소비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여유롭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 5일제 근무에다가 주 52시간제 근무제, 그 다음에 휴가 분산제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여행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차량 보급률도 보면 한 가구에 2대가 있는 집이 허다하고,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맛집 투어라든지 먹방 뭐 이러한 신규 용어도 생길 정도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먹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많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밥값 비슷하지 못지않는 커피까지 소비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비가 관광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광지에 즐길 거리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땅이 필요한 개발업자들도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희소성이 가해지면서 땅값이 비싸게 거래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부산의 외곽지 우리 사무실 인근인데 일광의 항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펜션촌으로 바뀌면서 관광지로 급격하게 상승해서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관광지 쪽 땅들이 이제 역을 끼고 있다고 하면 평당 몇천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바다가 영구적으로 보이면 그것도 평당 몇천은 기본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 10년 대비 현재로 보았을 때는 10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곳인 부산의 외곽지인 기장군만 봐도 새만금의 미래의 축소판처럼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흡사한 이유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게 새만금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북측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중앙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광지가 남측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의 외곽 끝쪽인 현재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기장군 지도거든요.
여기 이제 과거 7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방문조차 없는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도 보면 아까 이제 새만금이랑 똑같죠. 이제 좀 새만금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되는데 북측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광 신도시에서 중앙 부분에는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 부분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지금 관광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만금이 기장의 7년 전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일자리 신도시 관광지 똑같죠. 이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을 잡을 때는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우리 경남도 가보면 진주 밑에 사천 항공산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관광지 남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 구색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기장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장군을 보면 북쪽으로는 아까 이제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산업단지들이 엄청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새만금 군산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부지 조성하고 이제 입주한 기업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옆 동네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에도 그 온산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단지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시키거든요. 그 새만금도 보면 군장 국가산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이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죠. 원래 이제 산업단지끼리 인근으로 어울려서 같이 조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산업단지 옆에 관광이 있으면 좀 이상하겠죠. 아무튼 기장군에는 이제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북측으로 정확하게 12개의 일자리가 조성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산업단지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특색이 있는 주요 입지 빼고는 가격 상승폭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안읍, 오리, 뭐 기룡리, 반룡리, 명내리 이런 곳은 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주거지, 뭐 자연 녹지 지역 땅이거든요. 그 기간 대비 땅값이 많이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기장군에 장기간 있으면서 산업단지 주변 가격 상승률이 낮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하는 만큼 새만금 쪽도 물론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군산 쪽은 토지 투자 철학이보다는 이미 땅값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만 하는 곳이라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땅 빼고는 투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일자리 주변 식당 할 만한 땅 또는 이제 일부 이제 근로자들이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원룸 부지, 산업단지 인접지 땅들 이런 것만 어느 정도는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장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읍내 옆쪽인 배후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있는 일광 신도시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게 일자리 쪽이고 이제 중앙 부분에는 신도시가 있거든요. 항상 이제 도시 계획을 짤 때 보면 신도시 조성할 때 항상 구도심 바로 옆에 조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평택도 보면 고덕 신도시가 평택시청 구도심인 바로 인근에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부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부안의 배후도시가 조성된다면 부안 읍을 인근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새만금까지도 나중에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니까 부안읍 인근 뭐 창북리 쪽 옆이라든지 봉황리 쪽 이런 곳이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이제 항상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은 구도심 바로 인근입니다. 왜냐면 이제 신도시가 조성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뭐 토지 보상하고 터 닦고 아파트 올리고 하는데 최소 5년 정도 걸립니다. 뭐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위치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처럼 이제 도시 계획 자체에도 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군에 읍내가 있는 읍내 바로 옆쪽에 일광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구도심 바로 옆에 신도시가 있죠. 저도 이제 그 일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입주 단계고 주변 상가가 조성 중이라서 땅도 막 질퍽질퍽하고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전부 공사판에 음식점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장읍내 바로 옆에 구도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을 가도 이제 구도심에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해도 구도심에서 현재 다 옵니다. 이처럼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읍을 보면 읍내 인근 창북리, 봉황리, 이 아래쪽인 영곡리 쪽, 이런 데가 이제 그 신도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읍, 구도심이랑 접근성을 반드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돈 있으면 부안에 시내 쪽에 땅을 사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왜냐면 구도심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읍내에서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신도시 자리 잡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구도심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해요. 평택도 그렇고 뭐 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수도 그랬고요. 만약 이제 신도시가 의복리, 개화리, 장신리, 백년리에 생기면 구도심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신도시 조성될 때까지 인프라가 없어서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유력한 곳이 뭐 창북리, 봉황리 요런 쪽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배후 주거지인 일광 신도시 인근으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변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그 역도 없고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거지가 이제 일광 쪽에 평당 한 150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랑 그런 게 다 들어왔어요. 신도시도 어느 정도 입주하고 있고 평당 주변에 이제 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뭐 땅도 없고 바다 조망은 뭐 영구적으로 나오는 건 한 평당 3,000 정도 땅값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아직 시골입니다. 이제 신도시 입주하고 사람들 몰려들면 한 번 더 이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지가 상승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발표, 착공, 완공, 그 다음에 마지막 인구 유입 단계. 이 중에서 아직까지 완공과 본격적인 인구 유입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커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면 원두 가격이 상승할 거고 커피를 팔 수 있는 커피집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커피집 할 수 있는 땅들을 가치가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지 아래쪽인 관광지입니다. 기장군 내에서도 군청 남층에 위치한 관광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거든요. 일부 이제 아울렛 이케아가 입점해 있고 곧 테마파크, 각종 호텔, 리조트, 아쿠아리움, 뭐 루지, 한옥마을 등 많은 관광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이제 축소판 관광지라 보시면 돼요. 규모가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하는데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새만금도 새만금 관광단지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규모가 1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해운대 신시가지보다 더 크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새만금 관광단지는 1100만 평 정도 되고요. 새만금의 10배 작은 규모가 기장의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관광단지가 전부 조성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며칠 동안 놀면서 돈을 모두 다 쓰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쓰고 자고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모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애기들 데리고 내가 여기 관광지에 놀러 간다 했을 때 오시리아 테마파크에서 하루 놀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자고 주변의 먹거리 및 맛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아울렛이나 뭐 이케아에서 쇼핑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 주요 관광지를 관광을 하고 아무튼 여기 오면 이제 체류형 관광지인 오시리아 관광지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시스템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지 주변 땅값은 현재 어떤지 살펴보면 그냥 주변의 자연 녹지 지역, 주거 지역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랐습니다.
과거 이제 부지 조성 시 평당 몇만 원짜리 땅이 100배 이상 최대치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송정 해수욕장 바다 일선은 평당 1억에도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랑 가까운 이런 주거지역이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현재 구획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평당 한 150 정도 했었는데 한 7년에서 8년 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평당 한 1,500 정도 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평 정도 살려고 하면 그 15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급 주택 짓고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이쪽 바다 보이는 쪽은 평당 한 2천에서 3천 이렇게 시세가 조성이 되어 있고, 뭐 한 100평 살려고 하면 한 3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데 보면 촌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촌집을 한 30억에서 한 50억 있어야 살 수가 있을 정도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 월세 세팅이 되어 있어도 월세가 거의 안 나오는데도 매매 가격은 기본 몇십억은 있어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접지, 관광지 인접지 땅은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선점하는 데 의의를 두고 많이들 구매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인근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에서 인구를 자동적으로 땡겨주니까 나중에 뭘 해도 될 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입지의 땅은 조금 비싸도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제 부안의 관광지에 가까운 백년리 땅 같은 시세가 뭐 평당 한 60에서 80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100만 원에 나온다 한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한 2, 3천 더 비싸게 주고 사도 나중에 3억 더 비싼 값어치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입지는 나중에 파실 때 가격적인 면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진짜 토지 투자 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값 상승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걸 받쳐주는 제일 중요한 시설인 교통, 철도, 공항과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철이 있는데 두 개의 광역시를 연결해주고 경남에서도 관광지까지 쉽게 올 수 있게 만든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부전에서 일광까지 이렇게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부전에서 뭐 이제 해운대구 이렇게 뭐 제송도 뭐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접근성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과의 접근성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한 방에 올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새만금도 국제공항이 생기면 부안까지 남북 이축도로 타고 한 20분이면 오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공항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울산 수요까지 흡수시킬 수 있는 31번 자동차 전용 국도까지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현재는 도로까지 깔리고 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철도가 들어오면서 주변 관광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버린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새만금은 교통 최종 완성 시기는 2028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남북 이축도로, 동서 이축도로, 도로는 이제 2023년 전에 다 개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랑 공항은 2028년에 개통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항만까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죠. 2025년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딱 기장군의 7년 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지금 땅 사서 8년 정도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년 만에 5배, 10배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욱더 기름을 부을 만한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만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관광, 문화,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교통, 행정 등에 대한 지역 간 협력에서 국가 지역 발전 기반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정주 여건 지원 기반 개선. 이게 이제 뭐 관광이나 문화, 산업 그런 쪽에 이제 교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중소도시 권역해서 혁신도시 새만금, 그 다음에 행복도시가 이제 세종시죠. 등 이제 균형 발전 거점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 혁신이랑 이제 세종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만금은 아직까지 시골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이제 지역 여건에 맞는 중소도시 연계해서 빠르게 도시 권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 항상 관광에 대한 키워드가 이번 5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개인용 이동수단, 하이퍼루프, 미래형 교통체계 개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신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활 편의 향상 등 성장 단계별 지역별 차별화된 스마트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게 스마트 수변 도시가 일단은 우리 새만금에 들어오죠. 그리고 국가 산단의 하이퍼루프, 자율주행차, 이렇게 레일도 지금 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이 나오죠. 관광. 이제 뭐 형성을 촉진한다. 그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면 새만금은 2023년 이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23년 이후. 이제 잼버리 끝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잼버리 끝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육성 시책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에 1단계 내부 개발이 완료되고 2단계 내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특정 권역이나 경계의 고정 없이 산업, 관광, 교통, 환경, 생활,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겠다. 산업과 관광, 교통, 이렇게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중소도시권 육성 해서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 발전 거점은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새만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황해권의 경제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황해권이라 뭐냐면 전남, 전북, 충남, 경기도 해안 지역,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산동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북성, 텐진시,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기타 큐슈 등 포함해서 이제 경제 권역을 가리키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막대한 규모의 뭐 투자 및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제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 중에 낙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은 새만금이 지금 현재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랑 세종은 이미 많은 개발이 완성된 상태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림, 호수 등 내륙 생태 자연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뭐 둘레길, 걷기, 여행길 등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섬 해안이 가진 해안 관광 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고 해안 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수상 레저 등 해안 관광 레저 산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섬, 바다, 갯벌, 어항 하면 뭐 서해의 이제 변산 바닷가죠. 새만금 쪽 인근 해수욕장들은 이미 갯벌 체험으로 유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의 국제공항이랑 항만 만들고 있습니다. 항만은 이제 방파제 공사 다 되어 가고 공항도 이제 곧 착공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정책 과제에 다시 한번 이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 대한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발전 방향이 이제 새만금과 특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을 첨단 산업, 문화, 관광,
국제 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도시 환황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고품격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안의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선석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새만금을 세계적인 스마트 수변 도시로 건설하고, 지금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수변 도시 가보면 일부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도 곧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제 이 정도 내용만 살펴봐도 충분히 새만금 관광지 쪽에 투자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처럼 이제 투자처는 관광지 쪽으로 반드시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처럼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기록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토지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